H&M 맛으로 취해주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발렌시아가 그러면 Balenciaga, H&M, Balenciaga. 솔직하게 오픈할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말았어요. 아, 항마력이 좀 딸리더라고. 나도 사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자, 오늘은 구정 연휴 때 많은 분들이 여행 가시기도 하고 뭐 친척집 가시기도 하지만 집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요새 많아서 TV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패션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시면 좋을 만한 디자이너 고태용의 추천 영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상, 중, 하 뭐 약간 이렇게 좀 그레이드를 나눴는데 상을 못 본다고 해서 내가 패션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약간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저도 사실 뭐 한 번 봐서 잘 이해 못했던 영화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나 쉽게 패션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 볼 수 있는 영화들.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가장 저한테 크게 바뀌었던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 매주 극장을 갔었어요. 그 주에 개봉한 영화를 무조건 하나씩 봤어요. OTT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집에서 웬만한 영화들을 쉽게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집에서 영화를 보다 보면 시작해서 10분 정도 집중해서 보다가 중간에 보면 핸드폰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용 집중 하나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이번에 구정 때 보실 때는 핸드폰을 조금 멀리 두시고 집중해서 보시거나 술을 드실 수 있는 분은 그냥 뭐 와인 한 잔 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감수성이 풍부해지면서 재밌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라고 하지만 조금 대중적인 영화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누구나 좋아하고 있는 바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너무나 뻔하지만 너무나 재밌는 영화고 백스테이지를 엿보듯이 패션의 이런 세계구나, 패션의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앤 해서웨이 그리고 이제 메릴 스트립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오는데 실존 인물에서 약간 모티브를 얻었죠. 보그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에 대한 얘기인데 앤 해서웨이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사람인데 패션 매거진의 비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인데 코트를 휙 던지면 그걸 받아서 걸어주는 어떤 직원들을 보면서 노르패스에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됐다고 생각을 하죠.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포가 되니까 패션계의 화려함과 이면에 대한 얘기들을 유쾌하게 풀어주면서 마지막에는 되게 감동도 주고 통쾌함도 주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패션 영화. 안 본 눈 삽니다 말을 써가면서까지도 부러움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가족끼리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따가 상으로 하면 가족끼리는 못 보는 영화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남자들의 로망, 꽤 많은 패러디가 됐던 몇 명은 잘못됐죠? 그죠? 네, 그런 위대한 개츠비. 정말 전형적인 클래식 수트나 뭐 디카프리오가 입고 있는 올드머니 룩이라든지 그 시대의 상류층 문화에 대한 의복들을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파티신이 있는데 프라다하고 미우미우의 의상들이 또 들어가요. 코스튬 디렉터가 아카데미상을 또 받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의상이 되게 돋보였던 디카프리오 영화인데 사실 재미없어도 영화가 재밌는 영화가 되거든요. 짧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영화인데 좀 옛날 영화예요. 리플리라는 영화고 맷 데이먼하고 이제 주드로우가 나오는 너무 재밌는 영화고 리조트 룩하고 프레피 룩 리플리가 정석이야 백과사전이야 라고 할 만큼 되게 보시면 남자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하에서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는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들을 받아서 제가 2018년에 이제 삐띠오모 에서 컬렉션을 했는데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 감독의 영화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은 핑크 컬러라든지 약간 퍼플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쓰면서 각각의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도 큰 영화예요. 프라다 패션 필름도 아마 디렉팅도 했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웨스 앤더슨이라는 감독 자체가 패션계에서 러브콜을 많이 받는 감독으로 알고 있어요. 윌리엄 데포라는 배우는 얼굴 보면 이 아저씨 하면 알 텐데 프라다 컬렉션에서 악당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쇼를 할 때 이제 이 아저씨가 나왔었지. 너무 멋있잖아. 중은 정말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패션 디자이너를 주제로 했던 다큐멘터리나 영화 그 중에서 정말 제일 오래된 다큐멘터리죠. EBS에서 했던 마크 제이콥스 다큐멘터리고 사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디자이너의 꿈을 좀 꾸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마크 제이콥스라는 브랜드와 루이비통의 디렉터를 하고 있어요. 컬렉션 하는 준비 과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남자가 있어요. 오른팔 같은 남자를 계속 부르는 거야. 그냥 계속 Joseph? Oh, Joseph. 오메가3하고 녹즙 같은 거를 마시면서 이거를 먹어야 디자인의 원동력
원동력이 되는 느낌을 주는데 그 당시에 내가 그걸 보고서 오메가3를 먹기 시작했었죠. 최근에 루이비통이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일본의 현대미술 작가랑 협업을 해서 지금 다양한 상품들이 공개가 됐죠. 그때도 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라카미 다카시가 나와요. 심지어는 쿠사마 아요이라는 지금 90세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 거장 쿠사마 아요이 거기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열정적으로 사는 디자이너의 삶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 다음은 제가 항상 언급하는 디오렌 아이. 지금도 레전드죠. 프라다를 미우치의 프라다 할머니랑 같이 하고 있고 본인 브랜드는 이제 은퇴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카이브들이 미친 듯이 비싼 가격에 팔리죠. 라프 시몬스라는 디자이너에 대한 얘기인데 남성복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디올이라는 하우스 브랜드에 가서 되게 짧은 시간에 꾸띠르 쇼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 디자이너의 현실감이 되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컬렉션이 임박해서 디자이너는 굉장히 예민한데 회사의 사장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고객을 만나러 너가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 되게 마지막에 거기 막 디올 애들이 막 축하해주고 막 얼싸안고 했던 라프 시몬스가 다큐멘터리를 찍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아마 갈렸다는 소문이. 예. 되게 우아하고 낭만적인 영화예요. 마지막으로 얘는 지금 왓챠만 있지. 내가 이것 때문에 왓챠를 가입했었어. 심지어 다시 보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이너기도 하니까 드리스 반 노튼 드리스 컬렉션이라는 다큐멘터리. 드리스 반 노튼의 라이프 스타일 컬렉션 이런 것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고 정원을 가꾸는 모습들, 강아지도 키우는데 뭐 강아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의상학과 학생들은 이 영화를 보면 진짜 뽕 맞는 거죠. 저렇게 되고 싶고 동기부여와 자극이 엄청나게 되는 영화야.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업텐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극을 주는, 나도 저런 거에 끌려서 패션을 시작했는데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영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영화들을 상중하 중에서 중 카테고리에 묶었죠. 오히려 상을 추천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취향이 명확한 카테고리고 좀 불편한 장면들도 나오고, 근데 또 되게 좋은 건 이 영화를 같이 본 사람들하고 계속 뭔가 토론할 수 있는 영화여서 되게 좋아요. 먼저 얘기해 줄 거는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고, 모델들이 나온다고 해서 패션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델들은 앞부분만 나와요. 포즈를 취하는데 H&M 맛으로 취해주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발렌시아가 그러면 쭉 Balenciaga, H&M, Balenciaga. 한 명이 또 우리 옛날 런웨이 갤러리 노아이 할 때 그 모델이야. 햄릿. 이것도 블랙 코미디인데 유쾌함이 있는 내용도 있지만 되게 심오한 내용들이 많아요.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하고 되게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사회계층에 대한 거 영화에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솔직히 말하면 막 토하고 막 똥 싸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이탈을 하더라고. 그런 것들 잘 못 보시는 분들은 거기 스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생충 재밌게 보셨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최근에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챌린저스. 저는 원래 젠데이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챌린저스를 보고 팬이 됐어. 완벽한 아웃핏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전 또 테니스를 치니까 남자 둘의 젠데이아가 나오면서 막 삼각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 감독 이름이 루카 구아다니안가 Call Me By Your Name 하고 뭐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챌린저스도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처럼 보이지만 결국 남자들끼리 그런 맥락들이 나오면서 여기 약간 부담스러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너무 영화에서 나오는 화면 구도라든지 마지막이 정말 미쳐요. 색감이라든지 음악이 죽여요. 그래서 되게 스타일리시한 무비. 너드 같은 테니스복을 딱 입는데 젠데이아는 또 완전히 섹시하게 딱 입고 다니고 약간 그런 모습들. 다음 추천할 영화는 이제 싱글맨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실만한 콜린 퍼스라는 킹스맨에 나오는 등장하고, 감독이 탐 포드야. 지금은 은퇴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디자이너였죠. 누가 나한테 탐포드 향수 디자이너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 되게 화제가 됐던 건 패션 디자이너가 영화 감독을 한, 당연히 영화는 패셔너블 하겠죠. 솔직하게 오픈할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말았어요. 항마력이 좀 딸리더라고. 나도 사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근데 또 누구는 이 영화를 엄청 재밌게 봤다는 거야. 내가 그런 영화가 몇 개 있어. 취향 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시고 저한테 오히려 댓글로 나 어떻게 좋았다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시면 저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중하고 상 사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나와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디자이너로 나와. 어떤 여자를 보게 되면서 뮤즈를 삼고, 시정극이야 이게. 이 아저씨가 되게 섹시해. 그냥 몸짓 이런 거, 머리 위에다가 그냥 안경 하나 딱 걸고 막 가봉 치고 하는데 나 그걸 너무 좋아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갤러리 노아이라는 컬렉션 때 마지막에 번호판을 들고서 피날레를 했지만, 예전에는 패션쇼가 VIP 고객들 모아놓고 번호표 들고서 돌아다니면서 오더하고 막 했잖아. 야, 나도 나중에 저렇게 컬렉션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서 저 컬렉션으로 피날레를 잡은 거거든. 저는 이 영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영화 중에서 얘를 베스트로 뽑아요. 팬텀 스레드는 넷플릭스에서 제가 최근에 또 한 번 봤는데 밤에 보시는 걸 추천해요. 상 정도 되는 영화들은 다 밤에 봤으면 좋겠어. 와인 한 잔 딱 따라놓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렛츠고. 사실 이 외에도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죠. 디자이너 일대기도 막 맥퀸도 있고 막 생로랑도 있고 많잖아. 전 이런 거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까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서칭하고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이거 죽을 때까지 찾아서 안 나오더라고. 다시 보고 싶은 패션 필름 중에 세프템버 이슈라고 있는데 그 안나 윈토어가 보그 후어로를 만들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인데 거기 막 스테파노 필라티도 막 안나 윈토어한테 컨펌 받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컬렉션 다시 보고 싶은데 안 나오더라고. 없어. 그것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구정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 너무 먹기만 해서 막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어떡하지 막 걱정하실 텐데 또 마음의 양식을 또 살찌우자는 뜻으로 영화를 추천해드렸죠. 저희는 또 좋은 컨텐츠와 인사이트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